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7월달 기출문제 A형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ITQ를 할 때도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트 이름을 변경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모든 A열의 열너비는 꼭 1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안 되고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제외한 다른 시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1작업에서 요 부분은 제가 그냥 미리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그 도형을 집어넣거나 제목에 있는 도형을 집어넣거나 결제란을 만들거나 그럴 때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서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좀 하실 거예요.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을 할 거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30, 20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모양이 조금 더 예뻐요. 이게 행 높이 자체가 그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요. 근데 열너비는 내용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도 열어볼게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 파일은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자료가 올려져 있으니까요.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열어놓고 저처럼 같이 따라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실 때는 시트가 이 부분이죠. 여기 시트 1 여기서부터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시고 제1작업 제1작업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시트 2에 들어가셔서 또 더블 클릭 하셔서 제2작업 시트 3에 들어가서 제3작업 원래는 차트까지 하게 되면 시트 4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시트 4는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요? 시트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까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트를 선택을 해서 A열의 열너비를 1로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A열의 열너비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1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제2작업도 A열에 가서 열너비 눌러주신 다음에 1로 제1작업에 들어가서 A열의 열너비도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해 놓고 모든 시트 선택을 눌러 주셔서 한꺼번에 A열의 열너비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제1작업의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쪽에 나와 있는 요 그룹 지정이 되어 있는 거를 꼭 해제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룹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요거 내가 깜빡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게 되면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각각의 A열의 열너비를 얼마로 변경했어요? 1로 변경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1로 변경한 거 이렇게까지 해놔 주시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저장 파일에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 주셔서 우리 어디 폴더에다가 요 문서 안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셔야 되는 거 이제 거의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반드시 문서 안에 어디 폴더요? ITQ. 집에 있는 PC에서는 ITQ라고 하는 폴더가 없겠죠. 시험장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ITQ 폴더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저장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윗부분에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4번, 5번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글꼴과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조금 만들어 놓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작업에 가셔서 제1작업에 가시면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되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결과하고 정렬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전체 선택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셔서 굴림. 크기는 얼마요? 11. 굴림에 11.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놔 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요? 비사부터 우리가 어디? 제214까지 여기 제214까지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지정을 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해놓으시고 나면은 내가 내용을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행 높이를 조절을 안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여기가 되게 좁잖아요. 이 부분.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행 높이가 너무 좁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해놓고 하시게 되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1행부터 3행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서 행 높이를 얼마로요? 30으로. 그럼 좀 넓어서 이렇게 요 작업을 하기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시면 좋은 거고요. 얘네들도 너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 행 높이를 20까지 행 높이를 얼마로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20으로 바꿔놓고 작업하시면 조금 여유있게 그 모양도 좀 예쁘게 내용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행 높이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맨 위에 있는 제목을 먼저 입력하고 아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제목에 있는 필드명 있죠. 각 항목의 제목을 우리가 필드명이라고 하잖아요. 필드명 탭을 눌러서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좀 할게요. 차량, 연식,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요거처럼 지금 한 셀에 두 줄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엑셀에서 여기에다 1일 쓰고 엔터를 누르면 아래 칸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셀에 두 줄을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 Alt키 눌러 놓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돼요. Alt키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 렌탈료 여기도 Alt 엔터 그리고 5월 5일 이상 이렇게 해주시고 전월 예약 건수 이렇게 그 다음에 주말 렌탈료 그리고 대여 지역이에요.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여기가 글씨가 이렇게 붙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 경계선에서요.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너무 좁으니까 열너비는 자유롭게 조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나 그러는 부분들은 미리 열너비를 좀 이렇게 넓혀 놓고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래로 쭉쭉쭉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을 잠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합쳐졌잖아요.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우리 여기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여러분들 거에서는 글씨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만약에 병합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병합이 되어 있는 게 다시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병합을 하시고요.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승용차, 전월, 예약 건수, 합계, 그쵸? 위에도 1일, 렌탈료, 전체 평균, 그쵸?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대각선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도 우리가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해서 병합을 하시고 여기 X자 테두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테두리 넣어 주시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돼요. 요 셀 서식에 들어가는 거를 지금처럼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셀 서식 정도의 단축키는 알고 계셔도 돼요. 컨트롤 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주셔도 되고 지금처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처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 주셔도 되고 컨트롤 1번을 눌러주셔도 되는데 제 거는 지금 그 여러 개를 작동을 시켜놨다면 확대가 돼 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컨트롤 1번을 눌러주셔도 바로 수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좀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지금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요 테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쪽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양쪽을 X자 모양으로 눌러 주셔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합쳐져 있는 부분이 또 있죠. 여기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 세 칸이 합쳐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범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신 다음에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SUV 차량의 개수 차량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갔어요. Alt 엔터 눌러서 렌탈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행 높이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그냥 기본 내용만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운데 정렬이 다 되어 있는데 이 숫자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셔서 여기 표시 형식에 있는 요 천 단위 기호를 눌러주세요. 요 쉼표 기호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천 단위 기호 쉼표도 들어가고 글자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근데 완전히 붙지 않고 약간 여백 공간이 생겨서 더 보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몇 번씩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는 요 내용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연식이라든가 이 숫자들 있죠. 문제를 보고 내가 오타 없이 입력이 잘 됐는지 꼭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2작업이나 3작업은 대부분 복사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1작업에 있는 내용이 잘못되면 2작업과 3작업에 있는 내용들도 잘못되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2작업이나 3작업을 할 때 잘못된 걸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3작업, 2작업에서 또 하나하나 고쳐야 되고 1작업에 와서도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러기 전에 한번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문제를 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저장 버튼을 좀 눌러 놓고요. 이제 밑에 있는 요 제목부터 우리가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요 조건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도형 넣어야 돼요. 사다리꼴 도형 넣어야 되니까 요 엑셀에서 도형은 삽입에 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 요 부분은 요 일행과 요 3행 사이에 약간의 여백을 남겨놓은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열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 요 지열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여백이 있으면 좋죠. 여기가 맨 처음에 행 높이를 조절을 해 놓으니까 그리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우리 도형의 채우기는 표준색에 있는 노랑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표준색 노랑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도형 효과 그림자가 있어요. 요거 빠뜨리고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오른쪽을 넣어 주시고 홈에 가서 굴림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채우기 노랑은 됐고요. 굴림에 24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얼마요? 24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검정 글자 색깔 뭐로 바꿔야 돼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는데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가운데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 가운데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커서가 가운데 온 거 확인이 되시면 그때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렌트카 대여 안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연료비를 조절을 하지 않아서 이 도형을 삽입을 했는데 대여 안내라고 하는 이 안내 글자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서 잘 안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도형의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연료비를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연료비를 조절하면 여기가 넓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안 맞아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연료비를 조금씩 조절해서 도형의 위치를 맞춰준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결제란, 이 결제란을 만들려고 그래서 결제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하고요. 원본을 지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실 때는 어디에다 만드셔야 되냐면 내용이 없는 곳, 위나 여기 위에도 내용이 없고 여기 왼쪽에도 내용이 없는 곳에다가 이쪽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이 칸이나 행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칸에 2줄, 하나 둘 셋 4칸에 2줄, 그리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을 미리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조금 반 정도 줄여 주시고요. 여기 행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반 정도 이렇게 넓혀 주시게 되면 요 하나의 그 셀 크기만큼 높이를 넓혀 주시게 되면 여기 결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를 병합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결, Alt 엔터 눌러서 제, 그리고 담당, 그 다음에 점장, 그리고 대표예요. 이 부분의 글꼴도 굴림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전체를 지정하고 바꿨기 때문에 이쪽이 다 굴림으로 되어 있고 정렬도 다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이 상태가 되면은 복사를 잘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칸에다가 클릭해 놓고 이쪽 어딘가 셀에 클릭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요 기타 붙여넣기 여기 부분에 바로 요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 옆에 있는 거 마지막에 있는 거는 연결된 그림이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앞에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 눌러주시면 나오니까 요 끝부분을 좀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여기도 또 안 맞는다 그러면 연료비를 조금씩 넓혀 주셔서 위치를 선정을 해주시면 돼요.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 지정하고, 한 번에 다 지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요 지우기 있죠, 맨 끝에 요 지우기에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 하면 글씨도 지워지고 테두리도 지워져요.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테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우기로 한 번에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테두리 여기 결제란까지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B사부터 J4, G14, I14는 주황으로 칠하래요. 그러면 여기 필드명, 그리고 여기 G14, I14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Q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주황, 표준색에 있는 주황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요 세 가지가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어디 셀에다가 H14셀, 여기죠? H14셀이면 여기에요. 여기에 뭐가 나오게? 요 차량의 이름이 나타나게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요 H14셀에다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면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대화상자,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얘가 목록으로 쭉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요 제한 대상을요, 여기는 제한 대상을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목록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원본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 있죠? 이 부분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차량이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D5부터 D12까지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신형 KO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유효성 검사가 잘못됐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버튼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요 지우는 과정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5부터 셀 서식이 주소 잘 봐야 돼요. F5부터 어디에요? F5부터 G12까지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어디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원을 붙이래요. 그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F5부터 G12까지예요. 그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 요거 하나 보시게 되면 셀 서식에 이거 넣을 때 지금 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숫자 D라 그랬어요. 그래서 숫자 D에 넣을 때는 요거에다 넣어주셔야 돼. 셀 서식. 근데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나왔다 그럴 때는 요 골뱅이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숫자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샵 쉼표 샵샵 0 여기 뒤에다가 단위를 넣어주시면 되고 문자라고 나오면 골뱅입니다. 그쵸?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이쪽에 보면은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눌러서 사용자 지정. 그러면 이렇게 샵 쉼표 샵샵 0이 있어요. 숫자가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면서 뒤에 원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형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더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원을 쓸 거예요. 원. 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뭐 영문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나 조금 더 길게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큰 따옴표를 안 했을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양쪽 큰 따옴표 안에다가 단위를 넣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넣고 나면 얘네들이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는데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어디로?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셔서 정렬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H5부터 H12 H5부터 H12 영역에 전월 예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를 하래요. 그러면 H5부터 H12까지 이름 정의할 때는 이름 상자에 가서 하셔야 돼요. 이름 상자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름 상자. 여기에다가 쓰시는 거야. 내용을 쓰시고 나서는 이름을 쓰고 나서는 꼭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전월 예약 엔터 이렇게 눌러 주셔야 돼. 안 눌러 주시게 되면 엔터 안 눌러 주면 이름 정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여기 전월 예약이라고 뜨죠? 그럼 잘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만약에 이름 정의가 잘못된 걸 알았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지우셔야 되냐면 요 데이터에 가면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얘를 클릭해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편집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장 버튼 한번 눌러서 제1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2작업, 제3작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여기 함수 문제 1, 2, 3, 4, 5, 6은 맨 나중에 풀어주셔도 되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은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부 서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디요?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 10 이상이라고 하는 거 조건 어떻게 써야 돼요? 이상이라는 기호가 이거죠. 그 다음에 10 요겁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행 전체에 글꼴을 뭘로? 파랑 굵게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돼야 돼요. 요 부분만. 요 부분이 다 범위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범위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홈에 가면 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여기서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이용하여 같죠?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전월 예약 건수가 예죠.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때는 전월 예약 건수라고 하는 거랑 10 이상이랑 비교할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H6에 있는 것도 비교할 거고 H7도 비교하고 H8도 비교할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H$5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절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HO, HU, H7 행번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행은 상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열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F4를 저희가 두 번을 눌러 볼게요. 그래서 두 번을 눌러서 열은 고정시키고 행은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HO, HU, H7이 바뀌어야 되지만 H는 바뀌면 안 돼요. H가 I로 가거나 J로 가거나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이 되는 10 이상 이렇게 조건을 써 주시면 됩니다. 뭐가 전월 건수가 10 이상 그리고 나서 서식에 가서요. 넣어 주시면 돼요. 뭘로? 파랑 굵게 파랑 색깔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월 예약 건수가 10 이상이 되는 거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요 조건부 서식을 다 하신 다음에 2작업, 3작업, 4작업 그리고 다시 차트를 하시는 겁니다. 요 부분을 잘 좀 봐주세요. 그럼 제 2작업의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 2작업의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 2작업 제 2작업을 보시게 되면 요 손가락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하셔야 돼. 요 제 2작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나오기도 하고 필터 및 서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요번에 우리 7월달 문제에서는 목표값 찾기 및 필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1작업 시트에 어디부터? B4부터 H10 영역을 복사해서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작업에 있는 B4부터 어디까지? H12까지 다 선택을 하셔서요. 복사 버튼을 눌러요. 반짝반짝 또 빛나죠? 그리고 제2작업에 들어가서 어디 셀? B2.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모두로 붙여넣기 하라 그랬죠? 여기 모두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서 복사가 다 되고 나면요. 여러분들 열너비가 안 맞아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조절을 하세요. 여유 있게 너무 붙여 있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복사가 다 됐으면요. 밑에 이제 목표가 찾기를 한번 하고 나서 그거 필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찾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보셔야 돼요. B11셀을 먼저 병합하래요. 얘를 먼저 하시는 거야. B11부터 G11셀을 병합을 해야 됩니다. B11부터 G11까지를 우리가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 그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승용차 1일 렌탈료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승용차 1일 렌탈료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여기 H11셀에 승용차 1일 렌탈료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daverage라는 함수로 평균을 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daverage 함수를 구하실 때 요 daverage라고 하는 요 함수는 어떤 함수냐 하면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구다? 요 승용차예요.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1일 렌탈료 요거에 해당이 되는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daverage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해야 되고 본인이 계산하고자 하는 곳에 열번호를 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조건 범위가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average로 들어가 볼게요. daverage 함수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렇게 칸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 이렇게 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차종하고 그 다음에 1일 렌탈료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했다라고 쳤을 때 요 필드 열번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1일 렌탈료이잖아요. 그 렌탈료이 어떻게 얘가 1번이었으면은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번호 여기 5번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떻게 돼요?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범위 차종이 누구다? 승용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차종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승용차.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평균값이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테두리를 좀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범위 지정하셔서 한꺼번에 모든 테두리 한번 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 테두리를 어떤 걸로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테두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목표가 찾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한 거냐면 그냥 그 목표가 찾기를 하기 위한 계산식, 수식을 지금 우리가 푼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찾기는 요 아래쪽에 이제 나와요. 승용차 1일 렌탈료 평균이 현재는 66,666원.666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대요? 67,000원이 되려면 신형 K5의 11 렌탈료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면은 그 가상분석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요 목표가 찾기가 있어요. 요 목표가 찾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수식셀, 수식셀은 요 H11셀이 되는 거예요. 찾는 값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67,000원이 되는 거고요. 값을 바꿔야 될 셀은 얘가 67,000원, 값을 바꿔야 될 셀은 신형 K5의 11 렌탈료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값에다가 저희가 뭐라고 써야 돼요?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67,000원. 하나, 둘, 셋. 값을 바꿔야 되는 셀은 아까 신형 K5에 해당이 되는 1일 렌탈료. 여기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67,000원이 됐대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뭐 첨단의 기호를 눌러주셔도 되고 안 눌러주셔도 되고 네, 눌러주면 좀 더 깔끔하죠? 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를 이제 하셔야 돼. 요 고급 필터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든 필터 및 서식이 나오든 반드시 나오죠. 고급 필터는. 그래서 고급 필터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요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조건이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고 나오면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어디에다가 같은 줄에다 입력해야 된다. OR 조건은 뭐뭐이거나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만 만족을 해도 결과가 필터링이 돼서 나와야 되는 게 OR이고 AND라는 조건은 조건이 많았을 때 다 만족을 해야지만 되는 게 AND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R 조건은 다른 행에다가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종이 얘는 뭐예요? 이 차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얘는 필드명이에요. 이 차종이 승합차. 그러니까 아니면서라고 했죠. 여기 면서.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AND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합차가 아니다. 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호가 같지 않다라는 기호죠. 그러니까 승합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써야 돼요. 승합차가 아닌 거. 그 다음에 또 1 렌탈료 5일 이상 얘가 필드명이죠. 얘가 85,000원 이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이거에다가 8만원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에 보시게 되면 잘 봐야 돼요. 요즘에 관리번호 차량 여기 보면 관리번호하고 뭐뭐 나오라 그랬어요. 관리번호 차량 그 다음에 1일 렌탈료 전월 예약 건수 데이터만 추출하시오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고 나서는 요 네 가지 항목만 남겨두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는 같은 애 뭐뭐이거나라고 나오면 다른 애라는 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 비교 연산자는 반드시 우리가 엑셀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크다, 초가, 작다,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아니다,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이하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문제에서 A로 시작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A별, A로 끝난다라고 하면 별 A, A를 포함하고 A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별 A별, 요 별이라고 하는 대체문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승합차가 아니라 승으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승, 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으로 끝난다 그러면 별승, 승이 포함이다 그러면 별승, 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아까 차종이
1 렌타료 이걸 어디에다 조건 범위가 B14셀이라 그랬죠? B14셀에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필드명이 먼저 와야 돼서 똑같은 필드명이 와야 돼요. 직접 쓰시면 안 되고 복사를 하거나 는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는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차종 그대로 오죠. 는 그 다음에 뭐예요? 1 렌타료 5일 이상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럽이가 좁으면 넓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승합차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뭐가 승합차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and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행이니까 같이 써줘야 되겠죠. 옆에 같은 줄에 8만원 이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부동어 갑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조건이에요. 요 조건은 뭐 테두리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눈에 띄라고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해놓고 읽어보셔야 돼. 차종이 승합차가 아니면서 1 렌타료 5일 이상이 8만원 이상인 데이터를 뭐뭐뭐뭐뭐 출출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데이터가 있고 조건을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범위를 지정해요. 요 데이터 중에서 요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B18에 나오게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필터, 고급 필터 요거 고급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로 하셔야지만 현재의 위치의 필터는 이쪽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셔야 되고 목록 범위는 지금 어디예요? 이 부분이 목록 범위예요. 이미 지정해서 들어왔죠? 조건 범위 여기. 그다음 복사 위치는 어디가 돼야 돼요? B1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조건 범위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디예요? B18.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승합차가 아닌 게 나와야 돼요. 승합차인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또 여기 1 렌타료가 다 8만원 이상이 돼야 돼요. 다 8만원 이상이 된 거 맞죠? 그러면 맞게 필터링이 됐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 관리번호 있어야 되고요. 차종은 필요가 없어요. 차량 있어야 됩니다. 연식 필요 없어요. 1일 렌타료 있어야 되고 1일 렌타료 5일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 전월 예약 건수.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것들만 이렇게 체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 거고 범위 지정한 내용들 있죠? 이렇게 범위 지정한 내용들은 우리 홈에서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모두 지우기. 이렇게 지워놓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지금 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이거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사람 번거로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거 하고 이렇게 옮겨서 예 눌러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연식은 필요 없고 1일 요거 나와야 되죠?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또 얘는 또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럼 얘도 또 나중에 요건 또 지우셔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 하든 남아있는 거는 누구만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관리번호 그 다음에 차량 그쵸? 그 다음에 연식은 필요 없고요. 1일 요거 이렇게 얘네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들은 다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종 남아있어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남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서 옮기셔도 되고요. 싹 다 지워놓고 메꿔주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편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최종 남아야 되는 거는 관리번호, 차량, 1일 렌타료, 전월 예약 건수가 남아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3작업. 요 제3작업도 80점인데요. 요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기도 하고요. 얘가 안 나오면 피벗 테이블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렬 및 부분합, 피벗 테이블 두 가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예전에는 번갈아 한번 나오면 이게 나오고 막 그랬는데 올해 연도에는 그 규칙이 깨졌어요. 그냥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모양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1작업에 B사부터 H12 제1작업에 B사부터 H12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주시고 제3작업 시트에 B2 셀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모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럽이가 잘 맞는지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문제를 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은 여기는 승합차, 승용차, 그 다음 SUV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뭐로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차종이에요. 차종별로 먼저 정렬을 하셔야 돼. 1차 정렬을 먼저 할게요. 차종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지금 승합차가 먼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림인지 오름인지 나 헷갈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 내림 차순이죠. 승합차, 승용차, SUV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차량의 개수가 1차, 1일 렌탈료의 평균이 2차예요. 뭐별로? 차종별로. 차종별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차종별 차량의 개수, 차종별 1일 렌탈료의 평균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꼭 저처럼 이렇게 메모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데이터에 가신 다음에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게 되면 부분합에 들어가 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체크 되어 있는 거 빼주세요. 요거 다 빼주시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이렇게 데이터 아래에 요약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를 풀면 얘네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것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요 그룹화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아까 정렬한 게 차종이었죠. 그러니까 차종이 돼야 돼. 차종별 차량의 뭐예요? 함수 개수. 요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차종별 차량의 개수. 그럼 1차 부분합이 끝난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좁으면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고요. 1차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합에 들어가서 2차 할 때는 1차 한 걸 없애야 돼요. 없애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건 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아까 풀었죠.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1차 부분합하는 게 사라지고 마지막에 한 부분합 결과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좋죠. 두 번째 1일 렌탈료 차종의 1일 렌탈료의 뭐예요? 평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제대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윤곽을 지우래요. 이 윤곽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게 그룹 해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은 이 부분이 맞는지 보시면 돼요. 그럼 다 했어요. 이렇게 정렬 및 부분합 금방 풀어요. 여러분들이 이 규칙 정렬을 하고 정렬한 거대로 필터 부분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 1차 부분합, 2차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를 문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거를 잘 해주세요. 그럼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1작업으로 가볼게요. 이제 제4작업 차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차트는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어디를 이용해서 제1 작업에 있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차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하실 때는 범위 지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결과에 나와 있는 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축이 신형 KO라고 하는 건 요 차량이에요. 그리고 1 렌탈료 여기 있죠. 그리고 전월 예약 건수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차트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에 1 렌탈료 전월 예약 건수를 이렇게 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가 뭐가 나오냐면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차트에 들어가서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신형, 소렌토, 신형 소나타, 카니발이 없어요. 요 카니발이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산타페 있고 여기 스타리아라고 하는 자동차가 빠져야 돼요. 근데 이 부분까지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 요게 필터 기능이거든요. 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차 종류들이 쭉 나오는데 카니발 빼고요. 그 다음에 스타리아를 이렇게 빼요. 빼고 적용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이 부분에 빠져요.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범위를 쉽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이동해야 돼요. 어디로? 제4작업으로. 이쪽에 차트 이동을 눌러서 새 시트.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제4작업이라고 하는 거 만들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제4작업의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맨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1, 2, 3번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는 것까지 다 된 거죠. 그럼 이제 몇 번부터 하시면 돼요? 4번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레이아웃 3번 요 레이아웃은 3번 여기 스타일은 이쪽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3번 바꿔주시고 스타일은 몇 번으로요? 여기 있는 1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차트 글꼴이 굴림의 10이래요. 전체 글꼴은 요 홈에 가서 굴림의 크기 얼마요? 11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을 파랑 박엽지로 바꾸라 그랬는데 요걸 맨 끝에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있는 질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파랑 박엽지 요거 여기 박엽지는 질감은 얘나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가 잘 나오기는 합니다. 나 지금은 뭐로 바꿔야 돼요? 도형 채우기의 질감의 파랑 박엽지. 그리고 그림 영역은 어디예요? 이쪽이 그림 영역이죠? 여기가 이쪽이 차트 영역이다 라고 하면 안쪽이 계열이 있는 곳이 그림 영역이에요. 눌러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5번도 다 됐고 6번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굴림의 굵게 20은 홈에 가서 바꾸시면 되고 여기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일 테두리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여기서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흰색 배경 1이에요. 그죠? 그대로 나와 있죠? 테두리는 요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에 가서 굴림은 되어 있고 굵게 눌러주시고 크기 얼마로 바꿔요? 20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승용차와 SUV 대여 현황 분석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혹시 파워포인트를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 엑셀에 있는 이 차트는 더 쉬울 거예요. 그죠? 파워포인트에 있는 차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겠죠. 7번에 전월 예약 건수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 전월 예약 건수 눈에 안 보이죠? 이 주황색이. 그럴 때는 그냥 잘 보이는 계열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전월 예약 건수를 어떤 걸로요? 표기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계열을 참조하여 표식을 여기는 이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 레이블 값 넣어주라 그랬어요. 레이블 값은 이 부분이 레이블 값 표식은 이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표식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기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요 기본 제공을 마름모로 하라 그랬고 크기를 얼마로 바꾸래요? 1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채우기에 표식에 요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요 부분들의 모양들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 레이블 값은 여기에 지금 75,000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1 렌탈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플러스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도 돼요. 여기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요거 눌러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요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죠? 75,000원. 네, 눈금선 스타일 파선 눈금선은 여기 눈금선이에요. 더블 클릭 해서 여기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요? 파선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네, 법내명을 바꾸라고 하는 게
요 파워포인트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법내명이 어떤 거예요? 요거죠. 근데 여기는 이름하고 우리 거에 나와 있는 거는 전월 예약 건수는 똑같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지금 한 줄로 안 나와 있죠. 이걸 바꿔야 돼. 법내명을 바꾸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데이터 선택 가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메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1 렌탈료를 5일 이상을 클릭하고 바로 위에 있는 요 편집으로 가서 수정하시는 거예요. 편집 눌러서 그대로 옆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써주세요. 띄어쓰기 있으면 띄어쓰기 하시고 그대로 적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넣으라 그랬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럼 우리가 여기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거네요. 그죠?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위치 모양 보시고 넣어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모양이 안 맞으시면 모양을 맞춰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요 스타일에 들어가서 요 맨 첫 번째 거 검정 원 요걸로 바꿀게요. 이거 뭐라고 바꾸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정렬만 가운데 가는데 수평 수직 가운데 해주시고 2020 연식 글꼴이나 이런 거 바꾸시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이제 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 거를 좀 나머지 사항은 여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우선 요 기본축과 보조축의 값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본축을 지금 보니까 0원 만원씩 커진 게 아니라 3만원씩 커졌고요. 여기 최대값이 12만원이에요. 그죠? 요거 보이시죠? 0, 12만원, 여기 3만원씩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숫자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 최대값은 얼마다고요? 12만원, 일시, 100, 1000만, 10만. 그 다음에 기본은 얼마씩 커졌냐면 3만원, 일시, 100, 1000만. 이렇게 바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축도 확인해야 돼요. 2, 4, 6 보조축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표시 형식에 갔을 때 여기가 0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 지금 여기 하이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 회계 형식이고요. 0으로 되어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범주가 숫자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얘는 지금 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하이픈으로 나온 거는 회계에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0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범주가 뭐로 돼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것도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쵸?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한 요 정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쪽에 테두리가 여기 검정, 여기 검정, 이쪽도 검정, 이쪽도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바꾸셔야 돼. 눌러서 우리 도형 윤곽선 검정 눌러주시고 검정, 여기도 눌러주시고 검정, 이 부분도 눌러주시고 윤곽선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눈금선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대로 안 눌러졌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다 됐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안 끝났죠. 제1작업에 가셔서 뭐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함수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함수를 이제 풀을 건데요. 여러분들 함수 풀을 때는 뭐부터 먼저 해요? 함수 문제 풀 때는 뭐부터 먼저 한다? 제일 밑에 있는 6번 문제부터 거꾸로 가면서 푸는 것도 좋아요. 나 함수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그러면 1번부터 풀어도 되지만 6번부터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6번은 브이로그업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브이로그업에 꼭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카운트이프나 썸이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번엔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if 함수 나왔고, 그죠? 그래서 라운드라는 함수가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두 개나 나왔어요. 라운드랑 라운드 다운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요 A형 문제 풀고 나면 7월달 A형, 그 다음에 B형, C형의 함수 문제만 따로 여기 정리를 해서 강의를 다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V룩업을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vlookup에 들어가셔서 vlookup 함수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나와 있는 거, lookup value라고 나와 있는 요 칸은 찾으려고 하는 값이에요. 제 그 유튜브 영상에 보시게 되면 ITQ 엑셀 함수 이것만 풀자라고 해서 1탄, 2탄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함수를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엑셀 시험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 강의도 좀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vlookup, lookup value라고 나와 있는 요번 여기 칸은 뭐예요? H14셀에서 라고 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H14셀.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게 되면 차량에 대한 일일 렌탈료예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실 거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일일 렌탈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콜 인덱스라고 하는 열 번호는 실제로 여기 나와야 되는 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일일 렌탈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세 번째 있는 거죠. 얘가 1번, 얘가 2열, 얘가 3열. 그러니까 여기 열 번호는 3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적어 주시고 얘네들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신형 K5를 하면은 5만원이 나와야 되고 신형 소나타를 선택하면 6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주셔야 돼요. 0을 쓰면 펄스가 나오고요. 나 0 쓰기 싫어 펄스 쓸래 그 영어 단어 펄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5만원이 나와요. 천단위 기호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신형 소나타 6만원 나오잖아요. 한 번씩 바꿔보시고 원래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SUV 차량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보는 게 나와요. SUV 여기 차종에서 SUV가 몇 개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세봐도 하나 둘 세 개, 세 개네 그쵸? count if 함수에 들어가 볼게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렌지, 요 렌지라는 말은 범위예요. 범위. 우리가 이 엑셀에서 영어 단어 중에 렌지, 어레이, REF는 범위를 말하는 거고 요 밑에 나오는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count if나 sum 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디? 범위가 어디예요? 요 차종. 조건이 누구다? SUV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SUV 큰 따옴표 안에다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3개가 나오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요 4번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 4번 문제는 지금 승용차 전월 예약 건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여기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누구 전월 예약 건수의 요거 합이 구해진 게 다 얼마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죠. 이 함수는 누구다? sumif 함수로 해주시면 돼. sumif. 근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하라 그랬어요. 전월 예약이라고 하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뒤에다가 또 뭐를 붙이라고 나왔어요? 건. 이렇게 뒤에다가 단위 붙이는 문제는 6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sumif. count if랑 sumif는 친구예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 sum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합계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렌지 나왔죠? 범위예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 바로 차종. 조건이 누구예요? 승용차. 쓸 때 어떻게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 sum 렌지 이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전월 예약 건수 이들 중에서 알아서 승용차에 해당이 되는 것만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 26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전월 예약 건수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의한 이걸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앞부분에서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H5부터 H13으로 나오겠죠. 그래도 답은 같아요. 하지만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조건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 건자를 붙여야 돼. 가서 AND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다가 단위 넣을 때는 건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건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1일 렌타료의 전체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1일 렌타료의 전체 평균, 전체 요거에 대한 평균이에요.
항상 우리가 썸이나 에버리지나 맥스, 민, 스몰, 라지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나오긴 나왔어 에버리지가. 그런데 앞에 라운드 다운이라고 하는 내림하라는 반올림 함수랑 내림이라는 함수랑 같이 나왔어요. 우리가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요 세 가지 있죠. 라운드는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고 올림수가 안 되면 안 올려주고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리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릿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자릿수는 항상 요 예시를 본다 그랬어요. 예시가 나오니까 여기 보면 요 앞에 있는 수가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0이 땡 처리가 몇 개 됐어요? 2개. 1의 자리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자릿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정수 처리하라고 하면 자릿수가 0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함수 들어가야 되냐면 라운드 다운으로 가야 돼요. 먼저 라운드 다운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서 밑에 넘버 디지트 자릿수 얼마요? 마이너스 2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 넘버는 여기 1을 렌탈료에 대한 그 평균값이죠. 요 평균값 우리 에버리지는 직접 쓰셔도 되잖아. AVER, HE 이런 간단한 함수는 직접 써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1일 렌탈료를 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가로 닫으면 되죠. 이렇게 닫아 주시는 겁니다. 함수의 형식은 가로 안에 셀 주소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함수의 형식은 가로를 열고 닫는다. 꼭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죠? 250인데 여기 5가 올림수가 돼도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0 처리가 땡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첨단의 기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번 문제 관리번호 여기 보면은 이렇게 관리번호가 여기 이렇게 있죠. 요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는 P, K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중간에 껴있는 거니까 레프트도 안 돼. 끝에서 오는 것도 아니니까 라이트도 아니죠.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건 요거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글자에서 몇 글자? 한 글자. 우리 미드가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껴있는 거는. 그래서 요 미드가 나왔어. P가 나오면 누구로 가요? 부산역. K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김해공항. 그 외에는 뭐라 그랬어요? 해운대구로 가라 그랬어요. 출력이 돼서 나와야 되는 값이 3개야. 그럼 if의 개수는 이 3개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2예요. if가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 2번 들어가야 됩니다. if 함수가 나오면 if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출력돼야 되는 게 부산역, 김해공항, 해운대구죠? 마이너스 1을 하면 2니까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먼저 if로 들어가 주세요. if로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이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죠.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호 값이에요. 셀 주소 부동호 값입니다. 여러분들 셀 주소가 지금 바로 누구예요?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if 함수에서 뭐뭐가 뭐뭐이로 하는 게 셀 주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미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드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21이죠. 두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는 21이에요.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그래서 21이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면 뭐가 된다? 얘가 뭐가 나오면 P가 나오면 뭐뭐이면 같다. P죠. P. 대문자 P. 문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if left, if right, if mid가 나온다라고 하면 숫자도 문자도 다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문자로 취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P가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부산역이에요. 여기 밑에다가 김해공항을 쓰려고 하는데 해운대고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if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름 상자에서 다시 if 한번 들어가 주셔서 다시 뭐가 미드 어디요? 관리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이번에 뭐가 나오면 K가 나오면 뭐래요? 김해공항. 그렇지 않으면 뭐다? 해운대구다. 이렇게 적어주시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P가 나오면 일로 가요. 그 다음에 K가 나오면 일로 가요. P도 안 나오고 K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if가 두 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함수가 if 함수이긴 한데 원리만 잘 파악하시게 되면 또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아직 시험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번 주말 렌탈료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말 렌탈료는 1일 렌탈료 곱하기 115래요. 그러니까 1일 렌탈료 곱하기 115%니까 요거에다 곱하기 115%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라운드 함수가 나왔어. 그러니까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릿수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있죠? 땡이 0이 몇 개가 됐어요? 3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죠? 0의 개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붙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자리가 되니까 라운드로 들어가셔서 뭐로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로 들어가서 자릿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요 자릿수는 정수면 0, 소수점 첫째 자리면 1, 둘째 자리면 2예요. 그런데 그 1의 자리, 10의 자리는 0의 개수에 따라서 0의 개수가 하나면 마이너스 1, 0의 개수가 2개면 마이너스 2, 3개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넘버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1 렌탈료에다가 곱하기 얼마라 그랬죠? 115%.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요 계산한 결과를 마이너스 3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나옵니다. 천단의 교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범위 지정하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할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안 하고 맨 나중에, 그죠? 맨 나중에 하시고 나서 저장 눌러주시면은 최종 문제를 다 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은 함수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제외한 2작업, 3작업, 4작업을 아주 마스터를 잘 하시고 함수를 집중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공부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A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시험 앞두고 있는 분들 7월달, 6월달, 5월달 특히 이 엑셀 같은 경우는 A형, B형, C형을 다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 제가 또 요 주중 안으로 또 요거를 정리를 해서 7월달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만 따로 정리해서 강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